안녕하세요, 여러분. 인터넷 집짓기 블로그 과정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 블로그에 글을 써 보실 건데요. 스마트 에디터 온에서 텍스트와 사진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편집기를 이용해서 편집하는 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오늘은 글쓰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쓰기 메뉴는 여러분 프로필이 있는 부분에 오시면 여기에 글쓰기가 있고요. 그죠? 지금 아무것도 글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라서 중앙에도 글쓰기 나타나고 있죠. 또한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메뉴, 내 메뉴에 오셔도 글쓰기가 있습니다. 자, 글쓰기 클릭해 보겠습니다. 글쓰기를 누르시면 저는 스마트 온이라는 에디터, 편집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혹시 저와 다르게 지금 에디터 모양이 나오는 분 계신가요? 기본으로 스마트 온이라는 편집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이 화면이 아닌 구 버전 스마트 에디터 2.0이 나오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 편집기 에디터 기본 설정하는 부분 잠깐 봐드리고 저희가 다시 여기 편집기로 와서 글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에서 빠져나가서 메뉴를 보셔도 되지만 지금 오른쪽 위쪽을 보시면 발행이라는 버튼 옆쪽으로 점점점 더보기 메뉴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가 많이 봤던 메뉴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고자 하는 부분은 관리 메뉴가 되겠습니다. 관리 메뉴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관리로 들어와지는데요. 기본 설정에 기본 에디터 설정이라고 보이시죠? 네. 클릭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왼쪽에 스마트 에디터 1이 있고요. 오른쪽에 스마트 에디터 2.0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온 건 스마트 에디터 1이죠. 이걸로 저희는 작업을 할 건데 혹시라도 기존에 사용했던 2.0 버전이 좋다 하시면 이 버전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스마트 에디터 1으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혹시 스마트 에디터 2.0에 선택이 되어 있는 분은 스마트 에디터 1으로 체크를 해 주십시오. 처음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1으로 돼 있을 겁니다. 기존에 예전에 작업을 하신 적이 있다면 변경이 되어 있을 거고요. 자, 스마트 에디터 1으로 되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왕 왔으니까 여기 보시면 기본 서체 보이시죠? 저희는 나눔 고딕의 15포인트 기본 글꼴로 작업을 해 볼 건데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오늘 한번 작업해 보시고 대부분 저는 이 글꼴로 작업을 할 것 같다. 이 정도 크기로 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여기에서 한 번에 바꾸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는 기본 상태에서 작업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에디터 1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확인 클릭하겠습니다. 확인. 자, 되셨으면 다시 글쓰기로 갈까요?
네. 내 블로그 가셔서 글쓰기 하셔도 되지만 내 메뉴에서 글쓰기 바로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있죠. 여기에도 블로그 글쓰기 있죠. 클릭하겠습니다. 스마트원 에디터로 들어오셨나요? 블로그에서 글쓰기 기능을 모바일 스마트 기기까지 호환이 잘 되도록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매뉴얼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텍스트, 사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오늘 이용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블로그에 글을 게시를 하실 때는 무작정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이 이 글을 많이 찾을 것 같다, 필요로 한다 하는 그런 정보들을 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이야기도 필요하지만 이 글을 읽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성 글을 내용을 담게 되면 훨씬 더 많이 찾는 블로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네이버에서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이 글이 노출이 많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할 만한 그런 키워드를 제목이나 문서 앞쪽 상단에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같이 한 페이지 정도 작업을 해 보실 건데 생각하시는 페이지를 하나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카테고리 정해 두셨잖아요. 어떤 카테고리에 어떤 글을 넣어야겠다 생각을 잠깐 하시고요. 자,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여기 스마트원 에디터에 어떤 기능을 조금 사용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쓰기를 시작해 볼까요? 제목을 간단히 입력해 주시고요. 네. 제목을 입력을 하실 때는 무작정 입력하시지 마시고 가능하면 검색을 했을 때 이 페이지가 노출됐으면 좋겠다 하는 키워드를 앞쪽에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좋고요.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이 들어있겠구나 연상할 수 있도록 키워드를 간단하고 정확하게 입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긴 제목은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을 때 뒤쪽이 점점점 이렇게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목의 길이는 20글자가 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주부라는 키워드, 그 다음에 ITQ, 엑셀, 자격증, 방법, 비법, 팁, 이런 것들이 또 검색이 잘 되는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한 개의 키워드, 엑셀 자격증 소개, 이렇게만 하셔도 되지만, 주부라는 키워드를 여기에 제가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 넣었고요. 또 방법이라는 키워드 넣었습니다. 자, 제목 한번 입력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관련 내용들을 아래쪽에 이제 넣어 주실 건데 문장을 쓰실 때는 너무 길게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첫 문장은 짧게 입력을 하셔야 가독성이 좋습니다. 아래쪽에 간단하게 내용을 입력을 해 보겠는데요. 내용을 입력하실 때는 문장을 길게 여러 문장을 연결해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짧게 문장 단위로 끊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키워드 글들을
앞쪽에 배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저희가 전체를 다 채우기에는 힘드니까 몇 줄 정도만 먼저 시작을 해보죠. 우선 저희가 입력하던 내용 임시 저장을 먼저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저장이라고 있죠. 네, 저장을 클릭을 하시면 임시 저장이 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 열심히 작성을 했는데 갑자기 시스템이 꺼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자동 저장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편집 시간이 조금 걸린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작업하는 중간중간 임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문장을 입력을 했는데요. 길게 입력하지 않았죠. 요즘에는 워낙 많은 내용들을 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글을 많이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필요한 내용을 짧게 끊어서 입력하시면 되겠고, 많은 내용을 담아야 되는 경우는 배열을 왼쪽 정렬이나 양쪽 정렬로 하시면 되지만, 보통 이렇게 여러분이 좀 짧게 입력한 내용의 경우는 가운데 정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텍스트에서 제가 컨트롤 A를 하겠습니다. 전체 선택되시죠? 서식은 이 부분에 나타나죠. 여러분이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자, 여기가 정렬입니다. 네, 그래서 정렬 방식을 가운데 정렬로 맞추겠습니다. 집중도도 훨씬 좋기는 하거든요. 가운데 정렬이. 네, 이렇게 배열이 되시죠? 제가 여기에 서식 일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강조할 텍스트를 블럭 지정하시고요. 조금 전에 보신 서식 부분이 있죠? 글꼴 크기, 그리고 굵게 밑줄, 그리고 여기가 색상이 되겠습니다. 사각형 박스도 있고요. 색상으로 할까요? 간단하게 일부 서식 줘보겠습니다. 글꼴은 이렇게 주어진 글꼴 중에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바뀌죠? 그 다음에 크기도 이렇게 변경하시면 강조가 되죠. 굵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서식 주시는 방법은 저희 일반적인 서식과 같습니다. 자, 글자색 변경도 하시면 더욱 강조가 되겠죠. 되셨습니까? 네. 그리고 블로그에서는 태그를 제공을 합니다. 저희 일반적으로 요즘에 해시태그라고 해서 검색 키워드죠. 어떤 SNS 채널이 됐든 간에 해시태그가 대세인데요. 검색을 했을 때 그 태그로 검색을 하게 해주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해시태그는 저희가 나중에 발행할 때 태그를 지정할 수도 있지만 현재 입력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태그로 인식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컴퓨터 자격증 있죠? 여기를 컴퓨터라는 키워드 하나, 자격증이라는 키워드 하나 따로따로 태그 지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앞에 우물정자 샵 기호죠.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격증도 마찬가지. 이렇게 우물정자 샵 기호를 넣어주시면 태그로 인식을 자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키워드,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그와 다른 일반 텍스트 사이는 이렇게 앞뒤에 띄어쓰기를 하셔야 됩니다. 되셨습니까? 일반 텍스트 내에 이렇게 태그를 지정을 하셔도 조금 후에 발행을 할 때 태그 인식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아니라면 일반 텍스트로 쭉 입력하시고 발행하실 때 태그를 여러분이 선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후에 발행 쪽에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제가 강조한 제 블로그 이름 있죠? 이 블로그 이름을 클릭을 하면 제 블로그로 링크가 되도록 상단에 지금 주소줄에 보이는 블로그 주소로 링크를 걸어 보겠습니다. 마우스로 블로그 이름을 드래그 하시고요. 여러분은 블로그 명칭을 혹시 안 쓰셨다면 다른 텍스트에 해보시면 되겠죠. 그림에 링크를 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단 메뉴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서식 쪽에 있는 고리 같이 생긴 링크 연결인데요. 클릭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URL을 입력하세요 라고 나오죠. 이 텍스트를 클릭하면 연결될 URL이 되겠습니다. 제 블로그 주소가 지금 상단에 주소줄에 보이고 있거든요. 이걸 복사해서 넣겠습니다. 주소에서 오른쪽 버튼 복사. 네, 그리고 URL 입력하세요 부분 오셔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붙여넣기 하시고 네, 체크 표시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죠. 조금 전하고 다르죠? 링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밑줄과 함께 링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은 조금 후에 해보겠습니다. 자, 중간 저장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용을 입력을 하실 때 모든 문장을 이렇게 문장으로만 입력을 하게 되면 조금 보다가 사람들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시선을 끌 수 있는 인용구나 구분선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여기 보시면 인용구 구분선이 있죠. 그래서 좀 좋은 정보라든지 그죠?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중간중간 세부 제목이라고 하죠. 부분 항목 제목을 넣어주시는 것도 가독성을 높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인용구 활용을 한번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래쪽에 한 줄 정도 띄고요. 여기에 넣어 보겠습니다. 문맥과 문맥 사이에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는 거는 읽는 분들이 좀 쉽게 보실 수 있도록 문단을 조금 구분한 거고요. 인용구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인용구 유형이 나옵니다. 종류 많이 있죠.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자인들은 제목에, 그죠? 제일 큰 제목 안에 세부 제목으로 항목을 좀 나눠주고 싶을 때 버티컬 라인이나 이 라인 앤 다운표를 쓰시면 조금 강조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고요. 이런 것들은 네, 중간에 여러분이 뭔가 좀 강조할 내용이 있을 때 네, 또는 예시 같은 거, 경험 같은 거 이런 것들 넣어주실 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인용구에 첫 번째 오는 따옴표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인용구 1번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죠. 안에 여러분이 내용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인용구 안에 넣어 보았습니다. 다른 인용구를 쓰셔도 좋습니다. 자, 간단히 강조를 좀 하고요. 제가 선택한 이 인용구에는 기본적으로 글씨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어오죠. 네, 되셨습니까? 인용구를 지우실 때는 테두리를 클릭해서 삭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형태를 변경하실 수 있게끔 나오죠. 잘못 눌렀을 때 가능합니다. 네, 삭제했습니다. 블로그에 글을 올리실 때는 이렇게 텍스트만 있는 것보다는 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하시면 더 좋은데요. 오늘은 사진을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중간중간 사진을 한번 넣어 볼 건데요. 우선 앞쪽에 상단에 사진이 먼저 배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검색을 했을 때 네, 먼저 보일 수 있도록 텍스트를 저희는 위쪽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네, 사진을 넣고 싶습니다. 사진을 추가하실 위치에 네, 여러분이 빈칸을 커서를 맞추시면 되고요. 빈칸이 없으시면 위쪽 끝에서 엔터 치셔서 네, 빈줄을 공간 확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사진은 동시에 여러 개를 삽입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텍스트보다는 사진을 먼저 넣는 편이에요. 사진을 쭉 넣고 나서 그 사진에 맞춰서 중간중간 이야기를 써 나가는 편인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방식의 차이니까 이렇게 텍스트를 먼저 채워 넣고 사진을 넣으셔도 좋고 하나하나 네, 넣어가면서 작업을 하셔도 좋고 여러분만의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네이버 블로그에서 사진을 추가하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저장된 사진을 추가하는 사진 메뉴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 상에 올렸던 사진을 불러오는 SNS 사진이 있습니다. 저희는 사진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사진을 클릭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사진, 이 페이지에 넣고 싶은 사진을 몇 개 선택해 보겠는데요. 동시에 자, 컨트롤 키로 클릭, 컨트롤 키 누르면서 클릭,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고요. 네, 드래그를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사진 선택이 되셨으면 열기 클릭하시죠. 그러면 사진 첨부 방식이 보이시죠? 첨부되는 사진 레이아웃이 제공되는데요. 개별 사진 하나하나 추가를 할 건지 하나의 사진 안에 이렇게
여러 개의 프레임으로 이렇게 쪼개서 넣는 콜라주 방식으로 할 건지, 옆으로 넘어가는 슬라이드 방식으로 할 건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개별 사진 먼저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들어오죠? 네. 제가 동시에 여러 개를 선택을 했더니 해당하는 사진들이 이렇게 바로 다 들어와 버리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불러오기는 다 불러왔는데 사용하고 싶은 사진이, 여기에 넣고 싶은 사진이 만약에 이 사진이에요. 그러면 그 사진을 놔두고 나머지를 지우셔도 됩니다. 또는 아래쪽에 다시 이동을 시키셔도 됩니다. 일단 지워 볼게요. 클릭하시면 삭제라고 나오시죠? 이렇게. 그러면 제가 삽입하고 싶은 사진 하나만 그 자리에 이렇게 들어오죠. 혹시 다른 자리에 들어오면 복사 또는 뭐 끌고 가셔도 되고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진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있죠. 만약에 제가 직접 촬영한 사진이라면 그 사진에 대한 어떤 내용을 첨삭을 해 주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는 제가 이거는 픽사베이라는 무료 사이트에서 저장한 건데요. 이런 경우에 무료 이미지이긴 하지만 출처를 밝혀주시는 것도 좋아요. 제가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진에 대한 캡션도 달 수 있도록 제공이 되죠. 자, 한 개의 사진 들어왔습니까? 네. 만약에 중간중간 제가 여기에도 사진 하나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라이브러리에 조금 전에 제가 불러온 사진이 모두 들어와 있고 제가 삭제한 내용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여기에서 넣고 싶은 사진을 하나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끌고 오셔서 넣고 싶은 위치에 오셔서 손을 떼시면 그 사진이 그 자리로 들어오죠.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제가 조금 전에 콜라주로 넣는 방법 한번 넣어 볼까요? 네. 다시 한번 제가 사진으로 가서요. 몇 개의 사진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기. 첨부 방식 다르게 나오죠? 두 번째, 콜라주로 넣어 보겠습니다. 콜라주.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네. 제가 선택한 형태가 이렇게 콜라주 형태로 들어오고요. 그룹 편집에 오시면은 이렇게 편집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정 위치의 사진을 만약에 변경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사진을 그 사진 자리에서 이렇게 사진을 누르시면 그죠? 네. 사진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이 사진 이거 나오죠? 네. 클릭을 하시면 다른 사진으로 교체할 수 있게 나옵니다. 변경이 되죠? 사진의 크기에 맞춰서 자동 배열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만 더 바꿔보겠습니다. 변경되시죠? 자, 오른쪽 상단에 확인 눌러서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죠. 자, 조금 전에 제가 콜라주로 넣었던 이미지 선택한 상태에서 그룹 편집 눌러서 콜라주 안에 들어간 사진을 변경을 했습니다. 라이브러리 메뉴는 여기 있습니다. 아래쪽에 라이브러리가 보여지죠. 지금 이 콜라주 같은 경우는 원본 이미지도 크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일정한 사진의 사이즈를 맞춰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일정한 사이즈로 배치가 됩니다. 물론 다른 프로그램에서 미리 제작을 해서 넣으셔도 되고요.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스마트 에디터 온에는 사진 편집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자, 해당하는 사진을 클릭을 하면 바로 메뉴 중에 편집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쪽 부분에도 나오죠. 메뉴가요. 그리고 크기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크기를 볼까요? 자, 위에 보시면 크기 있죠? 네. 크기를 클릭하시고요. 저는 이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받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로, 세로 크기가 적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기 크기가 상당히 크게 되어 있다. 가로 사진 기준으로 600 정도, 지금 제 것도 693이 나오는데요. 가로 사진으로 600 픽셀도 네, 상당히 큰 사진입니다. 제가 600 정도 조절해 볼게요. 물론 더 크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600으로 해서 이 사진만 크기를 조정하셔도 되지만 모든 사진 적용이라고 있죠. 체크를 하면 일괄적으로 같은 사이즈가 되겠죠. 저는 이 사진만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의 크기가 네, 가로폭과 함께 높이 조절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진을 보정 살짝 해볼까요? 편집하기. 네, 있죠? 클릭해 보겠습니다. 스마트 에디터라고 해서 사진 편집 기능들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사용해 봤던 잘라내기라든지 네,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모자이크 처리하는 기능도 들어왔죠. 우선 보정을 살짝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보정에 오시면 밝기, 선명도, 채도 이런 게 있죠. 사진이 이왕이면 깨끗할수록 네, 조금 더 좋겠죠. 그래서 밝기나 선명도를 살짝 조정을 해주시면 원본에 비해서 네, 훨씬 사진이 원본에 비해서 깨끗해지죠. 네, 밝기를 주시면 대비를 주셔야 되고요. 네. 이렇게 조정하실 수 있고요. 자, 보정은 닫고요. 그 다음에 모자이크도 있죠. 네, 모자이크 가셔서 십자 모양이 나오면 동그라미 사각 있죠. 네, 선택하시고 모자이크 크기입니다. 제가 제 모습을 한번 모자이크 해볼게요. 이렇게 네, 드래그 하시면 그 부분이 모자이크가 되죠. 닫으시면 되고요. 여기 번호가 살짝 들어와 있어서 상단에 이렇게 하면 모자이크 처리가 되겠습니다. 모자이크의 크기입니다. 보시면 화면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직접 조정하시면 되겠고요. 완료 누르시면 네, 이렇게
수정한 내용이 들어가죠. 모자이크 된 거 보이시죠? 그리고 좀 더 선명하게 들어갔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편집 클릭하시고요. 오셨나요? 자, 텍스트 정도는 넣어볼까요? 텍스트.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일반 텍스트 추가. 그러면 종이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글씨를 고쳐 쓰실 수가 있고요. 자, 입력이 되시면 클릭하셔서 서식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나오죠. 크기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래쪽에 보시면 말풍선이나 이런 것들도 있죠. 지금은 간단하게 텍스트만 넣어 보았습니다. 클릭해서 여러분이 넣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완료 누를게요. 자, 우측 상단에 완료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영이 되죠. 콜라주에 사용된 사진을 편집을 하실 때는요. 콜라주 테두리를 클릭하시고 저희가 콜라주 편집할 때 갔던 그룹 편집을 먼저 클릭하십니다. 그룹 편집 클릭할게요.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각각의 사진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이렇게 사진 편집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저는 일괄적으로 크기를 좀 조절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편집 버튼, 두 번째죠. 클릭하겠습니다. 스마트 에디터 사진 편집기가 나타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콜라주에 사용된 사진 전체적으로 나타나죠. 자, 여기에서 크기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거는 방법이 비슷하고요. 크기 조정. 원본 크기 나오죠. 직접 사이즈를 주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사이즈를 여기에서 클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는 400 정도 콜라주기 때문에 한 개의 사진은 400 정도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진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아래쪽에 4개의 사진 모두 가로가 400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편집이 완료되셨으면 오른쪽 상단에 완료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사진들도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게 4개의 사진이 일정한 크기로 나타나지 않는 거는 원본 사진 자체가 각각 비율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예쁘게 넣으시려면 4개 모두 가로, 세로 비율이 일정하면 좋겠죠. 자, 편집이 되셨으면 확인 클릭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우선 사진 편집기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저장을 클릭하겠습니다. 임시 저장 되셨나요? 오늘은 글쓰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텍스트와 사진 넣는 방법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한두 가지 정도 더 소개를 하고 발행도 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